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신발 등을 모아두고 강에서 익사한 경우 보험회사의 자문이 오히려 수익자에게 유리하게 나왔고, 그런데 치매 증상에 동반된 환청을 앓고 있다는 유족 진술 외에 최근 병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313-483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7년 12월 14일 11시 6분경 서울 영등포구 지에 있는 H식당 옆 한강 수면에서 사망한 채 떠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망인은 육지에서 약 20m 떨어진 강상에서 발견되었는데, 한강변에 패딩 조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패딩 주머니에서 현금 1만원권 2장, 1천원권 2장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 다른 소지품은 없었습니다. 망인에 대한 시체 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익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감정서에서도 망인의 사인이 익사로 판단된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 및 목격자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아 변사사건을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고의적인 자살인지 여부. 망인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 망인의 사인이 익사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습니다. 망인이 발견된 장소 인근 한강변에 망인의 유류품인 패딩 조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점,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아이의원 의사 제인은 신체 전반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억압흔이나 방어흔 등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 B 역시 망인의 변사사건 조사 당시 망인이 스스로 사망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자살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쟁점 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인지 여부. 유리한 사실 내지 사정: 망인은 2016년 6월 28일경 두통,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으로 L병원에 내원하여 대뇌의 양측 기저핵과 방사관 및 교내의 다발성 열공공색 소견과 우측 일측성 마비로 2016년 7월 12일까지 급성 뇌경색에 준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같은 해 11월 3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6년 9월 22일경 M 한의원에서 화병 및 중풍 후유증 진단을 받았고, 간헐적인 가슴 답답함, 열감, 어깨 통증 등의 증상으로 2016년 11월 5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망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년 6월 23일경 중국 공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신고인은 망인이 중국 심양시의 특정 장소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 정신상태가 이상하고 정신병이 있는 것 같으니 공안이 가보라 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2017년 6월 26일경 L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대뇌의 난형 중심의 급성 경색증 진단을 받아 2017년 7월 10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2항의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 및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행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리한 사실 내지 사정: L병원 진료 내역에 뇌경색의 진단 및 치료 외에
지속적인 환각, 망상 등 정신과적 증상인 의심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 한의원 진료 내역에 가슴 답답함, 열감, 식욕저하, 경미한 불안 호소 등 증상이 확인되긴 하나 이러한 증상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단을 내릴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N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 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 교수 P는 망인은 난형 중심을 포함한 뇌의 주요 부분의 경색에 의한 손상으로 기질성 망상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점진적으로 발병하며 여러 차례의 일과성 허혈 발작 후 뇌 실질의 경색이 축적된 다발경색 치매의 가능성을 모두 추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뇌의 난형 중심의 급성 경색이 확인되었으며 인지장애와 망상 등의 정신질환 유사 증상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대뇌 다발성 경색으로 뇌의 기질적 질환 및 치매 상태로 이해 판단력에 심대한 장애가 있고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자문 결과 망인의 시체 검안서, 의무기록, 진단서 외에도 망인의 유족인 피고 B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망인의 상태, 즉 뇌경색을 앓기 시작하면서 치매 증상이 오고 우울증이 함께 왔었고 환청이 들린다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가족들에게 누가 나에게 어디로 오라고 한다. 누가 나에게 이상한 것을 시킨다 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문을 방 안에 들어가서 잠그고 불을 끄고 있다든지 전화기를 끄는 등 외부와 소통을 끊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었다 라는 등의 행동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L 병원이나 M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위와 같은 행동들에 관한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고 B의 진술과 같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앞서 본 중국 공안의 신고단 내용은 망인이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 있는데 정신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는 신고자의 의견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N 주식회사가 Q 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받은 전문의 자문 회신에도 가족의 진술을 신뢰한다면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고 판단, 가족의 진술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유족들의 진술에 따른 망인의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유족들의 진술에 따른 망인의 상태를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문 회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치매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L병원에서 2017년 7월 10일 퇴원한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와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망인이 자살한 장소, 방법 및 태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망인의 행위를 지배하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압도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